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주도주이지요. 네, 쉬는 듯하면서 또 가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미 반도체 대표적으로 그죠 불을 뿜고 있는데 계속 갑니까? 수익률 현황도 체크해 주시고. 네, 수익률 현황부터 네. 보시면 반도체는 네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소외된 것들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면밀하게 딱 구분이 되면 하이닉스 밸류체인하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HBM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레거시가 좋아지면 결국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가장 수혜를 받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뭐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46% 올랐고 지금이 계속 신고가 영역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거만 보면 뭐 올해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HD, 현대, 일렉트리 이런 거 비하면 그죠? 그거 비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그죠? 상대적인 또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또 46%가 또 엄청나게 대단한 또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고요. 보시면 한미 반도체가 161% 그렇죠. 넘사벽에 압도적으로 올랐고요. 이게 연초 대비 161%고요. 작년 말로 넘어가면 300%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여기서 그래도 한결같이 줄창 좋다고 말씀드린 이스페타시스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요. HPSP 부진한 거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HPSP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이제 소송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게 아마 ST가 ST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ST가 100% 다 이겨서 ST가 완전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HPSP 장비를 쓰는 고객사 엔지니어 측면으로 봤을 때 ST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장비사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이다. 그래서 아마 가더라도 일부 물량 나눠주는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생각보다 최근에 뭐 엄청나게 올랐던 가온칩스 제조반도체 이런 쪽은 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최근에 뭐 박살이 났고요. 어느 쪽이 올라가냐면 이런 쪽입니다. K시텍, 뭐 코미코 이런 회사들 이 세정, 전공정이 약간 뒷단 쪽이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다 뭐 K시텍도 그렇고 코미코도 그렇고 다 이게 삼성전자 밸류체인 메인 밸류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그 장비가 소재보다 지금 사실은 뭐 리노공업 정도 빼고는 완전히 아웃퍼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비가 주춤하고 소재 쪽에서 기회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6월 이제 들어섰는데 5월 말까지 뭐 장비주에 뭐 장비주의 상반기였다면 하반기에는 철저하게 좀 소재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소재주는 선발주 나가거든요.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는 못 오른 기업들이 그죠? 오를 가능성을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하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레거시, 소재 이런 쪽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업황이야 뭐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꼭 HBM만 아니더라도 나머지 뭐 쪽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익도 늘어날 거고, 그죠? 업황 체크하겠습니다. 5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잘 났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전체 수출입이 581억 달러. 그러니까 50억 달러가 플러스 흑자 전환했고요. 이게 요거 15대 품목인데요. 반도체가 역대 5월 데이터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더 앞선 거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역대 순위 1위를 기록했고요. 석유가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헬스가 2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좋았는데요. 그럼 이 추세를 이어갈 거 요 밑에 건데요. 24년도 13대 주력 산업 하반기 기상도입니다. 하반기 보시면 요 햇님 모양 나온 게 업황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10% 이상 증가를 나오는데 유독 반도체만 수출, 내수, 생산 수익 모두 요거 반도체 요것만 가장 압도적으로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결국은 심플하게 가격인데요. 가격이 그 가장 부진했던 낸드가 전 분기 대비해서 30%씩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추세는 안 꺾일 것 같고 재고가 완전히 정상화 단계에 돌입해서 제가 지난주에 체크해 보니까 대략 서버 쪽은 뭐 3, 4주면 재고가 소진되는 수준이고요. 가장 부진했던 게 PC인데 PC도 정상 재고랑 1, 2주 정도 차이 나니까 7주에서 8주 정도. 그다음 휴대폰 만만찮게 재고가 줄어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 가져가는 수준, 거의 정상화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북미의 서버 업체들, 일반 서버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 캐파에 대한 이 톤업 지속한다는 게 데이터 센터 캐파를 당분간 최소한 1, 2년은 계속 올리겠다는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매출이 262% 늘었고 주당 순이익이 462% 늘었는데 여기서 저는 또 기대할 만한 게 이 블랙엘 출시 대기 중에 H100이나 H200에 대한 구매 그 지연을 의심하는 게 상당히 좀 과도하다.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든 남들보다 먼저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시스템에서 충분히 가능한 H100이나 H200을 크게 저항 없이 계속 구매를 할 거다. 그 블랙의 아키텍처 기반의 B100이 양산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지금 학습에 완전히 포커스가 됐다면 이제 추론 쪽으로 넘어갈 건데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추론 쪽 데이터 센터 매출이 40%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학습과 추론을 모두 잡고 있다. 하이닉스는 지금 2024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0조고 내년에 40조를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 올라간 것만큼 이익이 100%씩 증가하고 2025년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 역대급 영업이익률 50%대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하이닉스 이익률은 44%니까. 근데 하이닉스만 잘 돼서는 안 되고 TSMC도 지금 코스트 캐파가 병목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거돼야 되고. 그러면 HBM 좋아지는 거는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건데 삼성전자가 그 젠슨왕도 나와서 밝혔잖아요. 우리가 삼성한테 HBM 못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8월 달에 3, 2랑 4 같은 경우는 내년 연초에 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할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HBM3 관련된 부분이 내년도에 마이크론하고 3대 반도체 회사가 진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하이닉스는 저는 점유율이 뺏길 일만 남은 거고 그 하이닉스 점유율 줄어드는 것만큼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상당히 치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부진하지만 계속 왜냐하면 HBM이 전체 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이미 45% 50%가 되고요. 삼성전자는 하도 뭐 엔비디아 거 못 받는다 욕을 먹어서 매출 비중으로 치면 15%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전체 메모리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게 최소한 내년에 30% 이상까지 매출 비중 사이즈가 커진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 좀 주춤하니까 지금 AMD 쪽의 수주를 꾸준히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AMD 요 라인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일반 메모리 반도체,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칩 요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P와 Q가 모두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장하는 이 SSD 요거 관련돼서 57.8% 압도적인 글로벌 점유율인데 이 AI 서버 SSD 매출이 연평균 앞으로 30에서 50% 정도 계속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버용 쪽 SSD만 출하량이 80% 100% 증가 예상한다니까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 내년 중순까지 실적이 계속 반영된다고 치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도 연평균 성장률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요 종목들 수익률하고 업황까지 체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여기도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되는데 주가에 이제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전체 평균 또 기업별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50배가 넘었고 올해 주가가 그러니까 이익이 100% 이상 50에서 평균 뭐 70% 이렇게 개선된다고 예상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32배까지 떨어지고요. 올해 실적 성장보다는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내년에
평균적으로는 올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뭐 40에서 70이라면 내년에는 뭐 60에서 80 뭐 이렇게 평균치가 올라가거든요. 더 올라간다고요? 이게 네. 올라가면 밸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집니다. 네. 내년에 18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8배를 18.9배를 타겟팅을 잡고 보면 하이닉스가 내년 기준으로 이익이 아까 20조에서 40조 가는 그림으로 보니까 뭐 8배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 주가가 올라서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한미반도체도 보니까 이익이 100%씩 늘어나는데 한미반도체 내년 PER 기준으로 50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평균 25년 PER이 18배인데 50배다? 그럼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평균치보다는 그럼 한미반도체가 이익이 3배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 좀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뭐 소재 쪽입니다. 원익퀸씨 같은 회사들 10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올랐던 뭐 캐시텍이나 코미코 이런 회사들도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디자인하우스라고 얘기하는 뭐 칩스앤미디어,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가온칩스 60배, 뭐 칩스앤미디어 35배 막 이렇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 소재 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대형주 단에 리노공업도 원래는 20배 후반에서 지금 30 내년 포워드 PR 기준으로도 31배, 네. 한미반도체 50배, 하이닉스 8배, HPSB 23배 뭐 이렇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0배. 그래서 딱 평균 내봐서 19배니까 19배 기준을 잡고 요거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하다기보다 밸류에이션이 요거보다 낮은 업종 중에 밸류에이션은 낮지만 이익 성장률은 30% 또는 50% 이상 가져가는 회사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밸류가 높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2차 전지 갈 때 네네. 보세요, 그죠? 네, 기대감으로 갈 맞습니다. 때는 이제 가는 네. 거니까 싼 건 아니죠, 사실은. 네. 예, 우리가 보통 뭐 반도체 업종이라고 물론 잘 갈 때는 시장 평균보다 높지만, 그죠? 지금 싼 건 아닌데 워낙 업황이 좋아지는 턴어라운드하는 단계이니까 반도체 가운데 그러면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반도체 그러면 HBM만 갔으니까 네. HBM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결국은 HBM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 반도체 공정의 첨단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거든요. 근데 미세화를 하면 할수록 미세화 전 단계 그 전 공정 단계에서 웨이퍼에 여러 가지 공정이 누적되고 중복 적용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에 많이 손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로 웨이퍼 표면을 웨이퍼의 표면에 있는 결함을 웨이퍼 궤면의 결함을 고치는 HPSP라는 장비 회사가 엄청 주목을 받았고 네. 지금은 이제 CMP 공정이라 그래서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 그래서 기계 화학적 그 가공이거든요. 연마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방막의 표면을 평탄화하게 하는 건데 웨이퍼 표면은 계속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계속 그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고요. 비포장 도로처럼 회로 선폭이 계속 좁아지면 웨이퍼 내 균일도가 결국은 반도체 칩의 생산성, 반도체 칩의 그 공정 수율을 아주 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낸드도 계속 층을 200단 이제 뭐 300단까지 쌓는데 낸드 쌓는 과정에서도 평탄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칩 두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칩의 두께를 감소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고요. 이 CMP 관련돼서 CMP에 들어가는 소재가 CMP 슬러리인데 전부 이게 일본 걸 썼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 K시텍이라는 회사가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네. K시텍은 CMP 슬러리 소재도 납품하고 CMP 장비도 납품합니다. 그러네요. 장비 소재 네, 같이 장비 소재 하네요. 다 합니다. 그런데 요새 요 회사 재미난 게 최근에 하이닉스의 최초로 1분기에 하이닉스발 매출이 비중 자체는 5%도 안 되는데 하이닉스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이제 하이닉스 수혜주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전체 반도체 장비랑 소재단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부진해서 디스플레이가 전체 매출과 이익을 깎아먹었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까지 상당히 좋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모두 좋아지고요. 결국은 HBM 단수도 계속 높이 쌓을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칩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이 CMP 공정 장비 역할이 중요해질 거고, 미세화가 되면 예를 들어 그냥 일반 그 최첨단 HBM 말고 그냥 일반 로직 반도체가 20나노 기준으로 7개가 들어갔다면, 공정이 7회가 CMP 공정이 들어갔다면 그게 5나노로 지금 계속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되면 7회에서 19회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HBM 단수 쌓는 것도 8단에서 12단, 뭐 16단 이렇게 올라가면 CMP 공정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매출과 이익 좋아지는 게 실제 숫자로 반영됩니다. 20에서 30% 정도 반영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지금 그 한미반도체가 하는 TC 본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차세대 본딩으로 갈 건데, 하이브리드 본딩 가면 더 이 평탄하는 작업이 더 까다롭고 더 기술적인 진입 장벽과 더 난이도가 높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도 이 회사가 이 CMP 관련돼서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한 30% 정도 성장이 나오고요. 내년에 50% 정도 이익 성장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자체 CMS 장비를 쓰고요. 하이닉스랑 나머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빅테크 이쪽 그 글로벌 빅3 같은 경우는 도쿄 일렉트론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근데 도쿄 일렉트론 장비가 무지 비싸고 이 커스터마이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KC텍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했고요. 그 가운데 소재 쪽을 좀 주목을 하셨는데, 관심주는 KC텍 장비주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도 소재가 있고요. 네,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여타 소재주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아시는 것처럼 소부장은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섹터마다 그 소 섹터마다 하나씩만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네. 한 기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그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KC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